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까요? 부자들의 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까?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의견 중 하나로 쏠린다. 첫 번째는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억만장자는 불행하다는 것이다. 사실 돈은 행복해지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냥 원래의 성격을 좀 더 확장시킬 뿐이다. 부자가 되기 전부터 행복했던 사람이라면 돈이 행복을 커지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원래 불행했던 사람은 돈 때문에 비참해질 수 있다. 돈은 행복을 안겨주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준다. 그리고 많은 돈은 많은 선택권을 준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억만장자들은 행복할까? 짧게 대답하자면 행복하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이유 때문은 아니다. 억만장자들의 특성과 습관은 돈을 많이 버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해지는데 두루 도움이 된다. 억만장자들은 인간 심리와 의사소통의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런 관계는 자연스럽게 행복을 증진시킨다. 부자들에 대한 대중의 생각과 달리 내가 만나 인터뷰한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은 사생활이 소박했다. 또 이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했다. 그러니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할 때보다 행복한 것도 당연한 것이다. 누군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 마련이다. 당연히 모든 억만장자가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억만장자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하다고 느낀다. 저는 이 문구를 통해서 돈 이꼴 행복은 되지 않더라도 불행을 막아줄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내가 10억, 20억을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의 크기만큼 행복의 크기도 자연스럽게 커진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즉, 행복은 파란 하늘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늘을 보다 보면 어떤 날은 흐리고 되게 맑기도 한데 중간중간 이렇게 막 먹구름이 끼기도 하고 구름의 모양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구름에 가렸을 때 그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미 행복은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구름에 거치고 난 다음에 그 하늘을 볼 수 있었던 순간처럼 그걸 인식하느냐,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냐, 그 찰나의 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은퇴하고 요즘 제가 느끼는 행복은 돈과 또 별개로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 길에 네. 신랑이 이제 역까지 쭉 같이 이제 길을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서 배웅을 핑계 삼아서 저는 이제 카페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아침에 이제 독서를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남편분께서 당신이 가면 안 되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배웅해줄게. 내가 배웅해줄게. 배웅을 핑계 삼아 이제 카페로 가는데 그 카페에서 딱 앉아서 그 출근 시간에 회전문을 막 통과해서 막 분주하게 출근하는 분들을 보면 내가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고 그렇죠.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 또 하나 이제 소소하게 좀 행복감을 느끼는 부분은 운동하고 딱 집에 가는 길에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되게 아지트 같은 장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 의자가 이렇게 나란히 4개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느낌은 엄마 품에 딱 안겨있는 듯한 느낌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되게 영감도 되게 많이 떠오르고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좀 정리할 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장소였거든요. 근데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소소하게 제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제 주변에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다만 저는 돈 문제를 끝내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정말 온전히 결정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다는 거.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날지 만나지 않을지 그리고 또 어느 공간에 머무를지를 온전히 내가 누군가에게 이끌려 다니지 않으면서 이걸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돈이 가진 가장 큰 힘이지 않을까. 그런 상황들이 저를 좀 더 행복에 더 많이 노출시켜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난 근데 한번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해봐요 오늘. 돈과 그지. 그러니까 돈도 돈인데 뭐 행복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거.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이전 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뭐 아파트나 부동산 투자를 잘 알고 하는 사람이지 그 외에 다른 거를 제가 막 주제넘게 조언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 생각해요. 근데 제 삶에서 제가 어떤 이제 고민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지.
내가 지금 이 정도에서 그 다음 레벨로 갈지 말지, 혹은 가기 위해서 나한테 뭐가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됐어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거죠. 왜냐면 그걸 고민한다는 거는 내가 적어도 그 레벨까지 올라왔다는 거니까, 그 다음 레벨 갈지 말지 고민하고 이런 거는. 근데 제가 그 과정 중에 이제 하나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열심히 산다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를 상실했을 때, 처음에. 그러니까 왜냐면 쉽게 말해서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요.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분들 많아요. 너나니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일과 얘기하면은 뭐 왜 이렇게 살아요? 막 이렇게 막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때마다 저 스스로한테 이제 물어보고 답을 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근본적 질문을 저한테 던졌는데 뭐였냐면은, 인간은 왜 살까? 제가 막 니체나 이런 책들도 보고 그랬었는데,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이 산다는 거는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생각해요, 전. 제가 투자하면서 느낀 건데, 뭔가 규칙이나 법칙이 없어 보이는 일반적인 그런 추상적 개념, 행복이라는 건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나라는 존재 여기 있고, 뭔가가 들어와서 이 뒤쪽으로 행복이라는 결과가 도출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란 존재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게 똑같으면 행복이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있어요. 어떤 같은 뭔가를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나라고 왜 강남 못 가냐, 용산 못 가, 잠실 못 가, 이 말 했던 거는 저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거 저는 제 삶에서 증명했기 때문이거든요. 뭐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행복이라는 결과를 얻어낸 사람들이 자기한테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4가지가 있더라고요. 돈과 일과 그다음에 관계와 건강이에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면 이 4가지의 블록으로 착착착착 제자리에 쌓으면서 멋진 성을 만들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자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뭐냐면, 억만장자는 불행하다. 여기 책에 나오잖아요. 억만장자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자, 있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저는 억만장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4가지 중에 돈을 추구하느라고 나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즉 반대로 얘기하면 이 4가지를 균형 있게 내가 얻어내게 되면,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4가지를 균형 있게 추구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봐서 드리더라고. 하루에 1시간은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하루에 1시간은 돈을 버는 걸 하고, 하루에 1시간은 일을 하고, 하루에 1시간은 뭐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 워라벨.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가 맹점인 거죠. 그러니까 균형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각각의 영역에서 어느 한계 수준을 다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병렬로 하면은 그걸 얻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할 만큼 인생이 깊지 못해서. 근데 제 경험상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씩 쪼개가지고 그 4가지를 다 추구했으면 저는 아마 여전히 그 4가지 모두 다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돈을 먼저 쫓았거든요, 처음에. 근데 아까 마스터님 얘기하셨던 거가 거기서 이제 맞더라고. 아까 마스터님 그 얘기하셨잖아. 내가 더 행복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 같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생기는 순간 베이스에 깔리니까 관계나 건강이나 일에 있어서도 이전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도 옛날에는 내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니까 이 일에 있어서 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자신 있게 주장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돈 있으면 회사에서 큰 소리 좀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 오히려 그게 안전판이 되면서 내가 성과를 더 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겠지만, 그렇게 뭔가 좀 더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윤택하게 할 수 있죠. 더 빛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모님 모시고 어딜 가가지고
좋은 차에 좋은 음식으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 자식의 부모에 대한 진심이나 이런 게 퇴색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죠. 돈 있으면은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운동도 할 수 있고, 돈을 내고 배울 수 있는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행복의 구성 요소들을 적절하게 조립하면 짠 하고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돈이 가지는 의미는 나머지 요소들을 조금 더 쉽고 빛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정말 180도 다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지금 너무 이제 행복한데, 예전에 나는 그럼 행복하지 않았나? 라고 물어보면, 그때도 행복했어요. 그때는 그 나름대로. 그때도 행복했어요. 근데 그때 그 행복의 성격도 좀 달랐고, 빈도가 지금보다 좀 적었던 것 같아요. 행복을 느끼는 그런 성질들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좋은 가방을 하나 사면, 또 순간 행복감을 느껴요.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면 또 순간 행복감을 느끼고. 뭐 이런 약간 물질적인 거? 뭐 이런 부분에 좀 오히려 행복감을 느꼈는데, 정작 그때는 실질적으로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행복감은 느끼지만 그 밑에는 되게 그 불안감과 뭔가 두려움? 이게 항상 밑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그냥 기쁨? 그냥 순간에 그냥 좋은 감정? 요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돈과 행복이 정비례하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소득이나 돈이 있으면 그때까지는 행복이 비례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서는 그와 상관이 없다라는 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여러 가지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항상 문제는 항상 생겨. 문제는 있어. 근데 다행스러운 게 그러니까 그냥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희석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불행을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있어서 좋은 건 맞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돈 때문에 지금 내 생활이 힘들고 내 관계가 힘들고 내 생활을 지금 흔들고 있다면 그 수준까지는 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좀 있으면 일, 관계, 건강 이런 부분이 좀 더 수준 높은 차원에서 추구될 수 있는데 이게 또 반대인 거지. 그러니까 없으면. 맞아요. 네. 그게 먼저 채워지면 그 외 다른 부분도 자연스럽게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신가요? 두 분은? 행복을 느끼고 계시다고. 선생님 거기가 어디예요? 그 아지트가? 거기가 네. 그 벤치가 쭉 4개가 네. 옆으로 쭉 이어지면서 이렇게 둥근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나무들이 있다 보니까 딱 들어갔을 때 되게 포근한 느낌을 줘요. 이렇게 딱 이렇게 감싸져 네. 있게 되어 있구나.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 이제 그런 공간, 네. 내가 어느 특정 장소에 갔을 때 되게 기분 좋게 해주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장소들을 한번 좀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꼭 우리가 꼭 돈을 다 모으지 않더라도 순간순간에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웃는 아이를 보면 또 그게 행복감을 느껴지는 거고, 또 부모님하고 좋은 뭐 식사를 한다거나 이러면 또 그 순간이 또 행복감을 느껴지는 거고, 돈이든 뭐든 그 성과까지 내기에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캐치할 수 있고 그걸 좀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그럼 결국에는 돈이 없으면 행복을 추구하는 게 너무 힘들겠구나라고 또 이렇게 속상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여쭤봤고 마스터님한테. 저도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저희 집 근처에 큰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가장 꼭대기보다 한 칸 아래 거기에 의자가 딱 하나 있어요. 거기도 거기 앉아 있으면 되게 많이 보이고 딱 트여져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아침에 달리기 하고 거기 앉아 있는 게 되게 좋아하는 일인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머지 요소들을 수준 높게 추구할 수 있어서 좋지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돈을 버는 과정까지는 그럼 추구를 못 하나? 근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그거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항상 그 길이 그 길이지만 우리가 걷는 길은
그 길에서 어떤 때는 되게 훈훈한 장면이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큰 사고가 나서 막 되게 마음 아프고 막 힘든 장면을 보게도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일상은 항상 그런 것들이 혼재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떤 걸 볼 것인지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돈을 버는 그 과정이 쉽지 않지만 그 과정 중에 나한테 소소하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게 되거나 보게 됐을 때 그거를 마음을 열고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똑같이 돈을 벌더라도 또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추구할 훈련이 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그거 못했어요, 잘. 그러니까 항상 침울하고 되게 이빨을 꽉 깨물고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아, 내가 이때 이런 것들을 좀 더 감사함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갖고 이게 나한테 지금 행복을 주고 있다라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으면 오히려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었지만 충분히 내가 그거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은 없는지 그리고 그걸 확인하면서 또 열심히 돈 버는 그런 일상들을 쌓아가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 댓글에 네. 한번 써보는 거예요. 네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소한 것들. 맞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소한 것들인데 내가 그동안 미처 이게 나를 행복하게 했다라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 그거를 한번 적어보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그거 적은 거 남들이 쓴 걸 보다 보면 나도 이런 거 행복감을 느끼는데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나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마스터님은 이제 그 엄마품 벤치 마스터님. 저는 이제 달리기 한참 하고 나서 그 앉아서 딱 보는 맨 꼭대기에서 두 번째 벤치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자주 보지만 느끼지 못했던 것들. 그러면서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점점 저는 이 방송을 그냥 옛날에는 신경 되게 많이 쓰고 막 했는데 신경 안 써요? 아니 편안하게 그러니까 막 이런 멘트를 해야겠다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했었는데 막 준비 막 하고 준비 막 하고 물론 저 지금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뭘까?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 구독자,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드리는 게 그분들한테 제일 도움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추천 도서를 하는데 여러분이 추천 도서 영상을 그냥 이 책의 내용을 내가 읽지도 않고 이 내용을 내가 알아가겠다 이게 아니라 저희 이야기를 듣고 저 책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저 책에 저런 내용이 있었어? 아니면 읽으신 분들도 나는 그런 생각 못했는데 이러면서 이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를 저희는 이제 추구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참 감사해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한지 제가 한 4년 됐나? 이 추천도서 한지 한 4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이면은 한 달에 한 권이면 벌써 50권이거든요. 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한 게 아마 줄잡아 그 정도 돼요. 세보진 않았는데 책 한 권을 고르려면 몇 권을 봐야 되거든요, 책을. 그러네. 근데 그거를 강제로 제가 하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굉장히 많이 책을 통해 성장하게 됐고 이런 기회를 제가 무려 4년째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고 또 여기 함께했던 투자자 동료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좋은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를 오랫동안 해나갈 테니까 지금까지처럼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별 인사하나요? 저는 그럼 이만 어딜 가요? 농담이고요. 하여튼 너무 갑자기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말은 행복하고 싶어서. 네, 이번 주말은 억만장자 시크릿과 함께 해주세요. 네, 광고료 없습니다. 순수 저희가 이제 원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 전혀 저희 사심만 들어갔네요. 네, 40만 들어간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만해. 안녕. 안녕. 뿅, 맞선 인사. 맞선 인사?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행복한 순간 언제였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